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3분 3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교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정부가 이 탈레반과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아프간에서 전쟁이 계속돼 왔다. 이런 소식들은 아마 계속 접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만 네. 이 아프간이란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계속돼 오는지에 대한 어떤 그 근본 역사는 저희가 잘 살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거 자세히 하시려면 지도를 펴고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지정학적 위치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데 하고 그다음 파키스탄, 인도 거기하고 딱 가운데 있습니다. 내륙 국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내려오르는 그 러시아 쪽하고 이걸 막으려는 영국하고의 오래된 그 싸움이 한 200년이 넘었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세계 지도를 한번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도를 보니까 정말 러시아, 인도, 이란, 중국 요 가운데 딱 껴있는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충돌하는 경계선으로 보시면 돼요. 네. 정말 딱 너무 한가운데 끼어 있어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이 아프간 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과의 전쟁, 미국과의 관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아프간을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 예, 그레이트 게임은 간단히 얘기해서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남하 정책의 러시아에 정착하고 이걸 죽어도 막아내겠다는 영국과의 부딪힘입니다, 이게. 네. 그것이 이제 빅게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네. 왠지 원래 이 말이 처음 쓴 사람은 1930년대 아서 코놀리라고 하는 영국 장교였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01년에 출간된 루디아르 키플링 아시죠? 정글북 쓴 사람. 네. 키플링이 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킴이라는 소설 속에서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아주 심리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교묘한 대립 그걸 다룬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유명해진 거죠. 예. 그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난 당시로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그때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가 다 세계 최강국이었죠. 최강국이었는데 사실 이게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된 것은 1813년입니다. 네.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죠.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유럽의 종주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남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항을 얻기 위한 건데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 부동항은 저기 두껍게 저기 무릎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그 동해나 발티크를 통과하려니까 독일이 있고 흑해로 가려니까 오스만 제국이 버티고 있고 일본이나 시베리아 이쪽으로 오려니까 미국, 일본이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이 스탄 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중앙아시아에서는 밑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때 전부 영국 지배였으니까 영국이 볼 땐 절대로 이 러시아 곰이 내려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중계로 해가지고 격렬한 그러한 저지 운동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세력을 넓히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패권 다툼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밀고 밀리는 그런 게임인데 그 유명한 이 풍점 하나도 있죠.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두고 곰하고 사자하고 서로 꼬드기는 거 우리 편에 들라고. 그런 만화가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패권 전쟁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다른 지역들도 보면 지도상에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등 우즈베키스탄 그런 스탄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이미 과거에 전부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지배에 아직 안 들어가 있던 아프가니스탄이 타겟이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퍼르시아 즉 이란인데 네. 이란은 이제 그쪽은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손을 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아프가니스탄 패권 다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나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결국은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 큰 전쟁이 터지게 됐으니까 1905년에 러시아가 일본한테 전쟁에 지지 않습니까? 네. 그 국력이 쇠진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영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1907년 8월 31일 날 조약을 맺는데 이제 쇠진한 러시아가 알겠다. 페르시아도 안 건드리고 티벳도 안 건드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 위에 있는 북쪽도는 건드리지 마라. 무슨 카자흐스탄 이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발칸반도 슬라브 쪽으로 진출할 테니까 근데 간섭하지 마라. 오스만 제국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조약을 계기로 이 영국하고 화해가 되고 그것이 삼국 협상으로 하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을 맺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영러 협상. 네, 그래서 예. 세계 외교사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은 언제 독립한 건가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에 독립을 했죠. 근데 네. 말만 독립인지 독립 신생국가에는 항상 내부 갈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부족 간 갈등이 있고 뭐 친소파, 반소파 뭐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소련하고 가까우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까우니까 네. 영국도 허약해진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굉장히 약해지는 영국 상황이니까 거기에 소련의 허수아비 정권이 등장하죠. 아. 그래서 친소, 허수아비 정권이 등장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격렬한 하나의 저항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쿠데타 내전 그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접경지대에 있는 지리적인 비극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1979년에 그러니까 소련의 침공을 받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1979년에 이제 그때 1978년에 친소 정권이 이제 집권을 했거든요. 네. 탈레반 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장 봉기 내전이 벌어지니까 거의 국토의 80%를 갖다 반군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니까 전면 침공을 한 거죠. 네. 19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래서 기억 안 났어요. 그 다음 해에 또 무슨 올림픽이 벌어졌는데 거의 보이콧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서 소련은 그럼 언제 철수했나요? 소련은 10년 뒤에 89년에 철수했습니다. 거의 9년 네. 반 가까이 거기서 정말 고생하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까지도 강대국들의 무덤이에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네. 기념비 세워진 곳에 교수님께서 가보시기도 하셨다고요. 이번에 갔는데 거기가 어디니까 우랄 산맥 동쪽 기슭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란데요. 아, 이번에 소련 가셨을 때 가보셨군요. 예. 아, 러시아요. 네. 예카테린부르크가 왜 유명하냐니까 여기가 이제 니콜라의 마지막 황제 2세 가족이 총살당한 데가 여기고. 네. 그리고 독일이 침공해 오니까 이 군수 산업 시설 전부 이 지방으로 옮겼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군수 산업 기지인데 거기에 가면 두 개의 유령비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탈린 희생자에 대한 추모 기념 조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프간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군인 청년들에 대한 기념비가 의령비가 1979년부터 89년까지 쭉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기진맥진에 있는 젊은 상에 숙이고 있는 그 모습 참 애잔하더군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냥 설명만 들어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2년에 아프간 이슬람 공화국이 선포가 되고 지금의 탈레반이 이제 이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탈레반이 말하자면 이슬람 학생들 뭐 이런 뜻인데, 네.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의 근본적인 철저한 그런 원리주의자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래서 94년에 탈레반이 등장해가지고 96년에 집권하는데 그 다음에 서방에서 볼 때는 만행이 너무 많았죠. 뭐 불상을 파괴한다거나 뭐 여성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등등. 네. 이슬람의 어떤 야만성이라 할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것이 이제 나중에 탈레반 쫓아난 다음에 이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1년에.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조지 워커 부시가 거기에 너희들 빈라덴을 보호하고 있어 내놔라.
근데 그쪽에서 거부해가지고 그때 또 아프간 전쟁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서 2001년부터 미국의 전쟁으로 가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 18년 전쟁이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1년 10월에 시작이 됐던 게 벌써 지금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도 미국이 10년 만에 손 들고 나왔죠. 지긋지긋하니까.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고, 세계도 지쳐있고, 네. 뭐 다 지쳐있죠. 이 아프간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쳤다는 이유로 이제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뭐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을 한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으로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쳤으니까 탈레반 손에다가 그냥 아프간을 무책임하게 맡기고 네. 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프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미국이나 이 서방 쪽에 패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대한 유전 지역이 이 패권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쪽 포기를 안 합니다. 미국. 네. 그렇군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의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커서 서 있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발을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는 꾸준히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아서 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순탄치 않았던 아픔의 땅,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배경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